옆집 친구도 사고 아랫집도 사고 막 이러니까 나도 사야 돼. 이게 유행이야. 내가 이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물건에 의해서 내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물건 버리기가 아니라 뭐냐면요. 관리에 처음은 이제 욕망이 생각나요. 욕망을 조절할 수 있어야지 자기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욕망을 조절한다고 하는 거는요, 필요 이상으로 나중에 본인이 후회하지 않을 거를 갖다 사지 않거나 계속 뭔가를 갖다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이 뭔가를 사거나 필요 없이 뭔가를 원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저절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욕망과 반대쪽엔 뭐가 있느냐? 절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뭔가 고정된 상태라고 생각하지만요, 절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들어옴과 나감이 있으면서 평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신을 관리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고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고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의 속도가 비슷하게 됐을 때 우리는 자기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때때로는 들어오는 게 너무 많지 않게끔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때로는 들어오는 거는 없는데 내 삶에 소중한 거를 갖다 우울하고 힘들다고 전부 다 버리는 것 또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지나치게 버리는 게 있어서도 안 돼요. 또 때때로는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버려야 될 때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정리는 자기 관리의 핵심인데, 이 정리가 고정된 어느 상태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움직이는 의미의 정리는 바로 자기 관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상태에 도달하고 그거를 유지하는 거를 정리라고 생각한다? 그럼 오히려 정리가 언젠간 무너지고 자기 관리도 무너지게 돼요. 지금 원장님은 유동적인 절제와 소비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고요. 또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거는 똑같은 개념인데, 돈이 나가는데도 어떤 거는 투자의 개념이 있고 어떤 건 그냥 소비, 어떤 건 낭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나는 꼭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뭐 옆집 친구도 사고 이 아랫집도 사고 막 이러니까 나도 사야 돼. 이게 유행이야. 이래서 사는 거는 낭비인 거죠. 맞아요. 요즘 트렌드라고 따라가는 거. 근데 뭐 쌀이 떨어져서 쌀을 샀어. 그러면 이건 소비죠. 네.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일상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똑같은 돈을 써도요, 투자의 개념이 있는 소비를 많이 하면 우리 삶은 향상이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됐냐면, 저희 동네 아울렛 매장에 있어요. 지나가는데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여보 이 옷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이 안 입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싸잖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안 입을 것 같다고, 필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내분은 필요 없어도 싸니까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얘기가 저한테 망치를 빵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도 그러고 살고 있었거든요. 기준이 나름대로 여름옷은 얼마, 겨울옷은 얼마 이하 해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아도 옷이 없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 가격 이하면 괜찮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 정해준 건 아닌데 각자가 보이지 않는 천장을 정해놓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데 정말 필요한 기능이 있는 게 소비해야 되는 그 가격을 넘어서면 그걸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 마인드를 바꿨어요. 낭비 줄이자.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예 안 사는 거예요. 유행 아니라 세일 아니라 무슨 문자가 날라와도 아예 보질 않아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컴퓨터 맨날 용량이 적어서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부탁하기를 용량이 많은 걸 해줘 그러고 써보니까 너무너무 효율적인 거예요. 내가 일주일을 걸려서 하던 걸 2시간에 이걸 마칠 수 있고 에너지도 훨씬 적게 하고 그 시간에 집중력도 더 높아지고 다양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남이 이걸 해야 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예쁜 거 보면 다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 물건인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효능성을 끌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구입부터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삶의 방향이 되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에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그만큼 간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라는 거, 소비를 한다라는 거는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물건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스키도 타야죠. 자전거도 타야죠. 집에서 운동도 해야죠. 사진도 찍어야죠. 낚시도 해야죠. 결국은 이건 삶이 복잡해진다기보다는 내가 재밌어 하는 게 많고 이것저것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물건이 점점 많아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또 많아지게 되는 이유는 내가 이거를 갖다 안 하게 됐었을 때 그거를 갖다 치우면 되는데 치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냉정하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실천은 안 돼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머리가 멈추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내 두뇌가 영양이 되면은 그거를 다 해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물이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두뇌가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 점점 부산물이 쌓이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뭔가를 정리한다는 거는 뇌도 움직여야 되고 몸도 정리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에 뭔가 자꾸 쌓이고 불편하고 없애야 되겠는데 없애지 못한다는 거는 나의 뇌도 왠지 따라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상태로 내 주변이 원치 않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쌓여가서 내가 이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물건에 의해서 내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휘둘리게 되고 내가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아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삶은 골치가 아파하는 식으로 복잡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CAT라는 검사가 있어요. 컴퓨터 화면에 동그라미 나오면 찍어야 돼요. 쉬운 거 같잖아요.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동그라미를 덜 찍거나 실수로 네모를 갖다 많이 찍거나 동그라미를 찍긴 찍었는데 스타트가 늦거나 그러면 이제 집중이 떨어지는군요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소리 들리는 것 같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면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방해가 되는 것들을 놓고 그 중에서 고르게 해요, 정답을. 그 다음에는 시각과 청각을 막 뒤섞기도 하고. 근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산만해요. 그런데 이 CAT 검사라면은 너무너무 잘해요, 깔끔하게. 왜냐? 이 검사실은 조용하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딱 이제 실제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소리는 눈이 탁 돌아가요. 그런 다음에 탁 하다가 이건 뭐지? 이렇게 되고요. 좀 하다가 뭐 먹으러 가야지? 디스트랙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필요 이상의 자극을 차단하는 게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방해가 되는 과도한 자극, 근데 그 과도한 자극이 물건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그거를 결국 정리하는 게 내 뇌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듣고 보는 모든 거를 갖다 한 10초 이내로 뭐든지 기억해요. 그 중에서 이 수도 없는 자극들이 우리 뇌에서 서로 싸워요. 나를 뇌의 기억회로에 넣어줘. 그러면 그거를 기억회로에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를 결정하는 게 집중이에요. 집중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엄마는 아까 우유 사오라 그랬잖아. 애는 들은 적이 없는데. 엄마들은 생각해요. 이게 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들은 적이 없어요. 집중하지 않아서 그걸 놓친 거네요. 네. 선택을 받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과부하된 자극을 갖다 없애는 건 도움이 돼요. 그러나 여기에 또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너무 자극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집에서 혼자 조용히 숙제하라 그러면 숙제를 못 해요. 우린 이제 집중을 방해하면 노이즈라 그러거든요. 노이즈는 내부 노이즈랑 외부 노이즈로 나눠져요. 외부 노이즈, 방금 얘기한 것 같은 뭐 시계 소리, 무슨 소리, 텔레비 소리, 외부 노이즈죠. 내부 노이즈, 전문용어로 잡생각이라 그래요. 너무 조용해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내부 노이즈가 막 활개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비율이 있는 거예요. 내부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는 적정 외부 노이즈가 필요해요. 결국은 비우고 버리는 거는 우리 뇌에 영향을 주지만 그거는 당사자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처음에 정리를 하려면 못하세요. 그래서 작은 공간부터 열어서 나한테 필요한 걸 골라내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입의 습관도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들면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물건 버리기가 아니라 뭐냐면요, 공간의 용도를 정하셔야 돼요. 집에 만약에 방이 3개가 있고 4개가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의 발달주기에 맞게끔 공간의 용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간의 용도를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때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건지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서재방으로는 책장, 책상, 내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이 내 공간에서 다 할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이 어린 집은 만약에 5살, 3살 뭐 이 정도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 애가 학교 가려면 앞으로 뭐 5년 이 정도 있어야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공간의 용도를 정하라 그러면 무조건 안방을 침실로 해요. 그리고 작은 방 하나를 장난감 방, 아이들 방, 그리고 하나는 서재를 해요. 근데 이 방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 방에 장난감을 절대로 다 수납을 못 해요. 요즘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거실로 이 물건이 나와요. 이러한 발달 시기는 앞으로 5년은 유지가 돼요. 그러면 저는 안방을 아이들 놀이방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닫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잠자는 공간은 잠만 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방을 갖다가 침실 공간으로 하는 거죠. 작지만 다 식구들이 잘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실은 다 같이 책 읽는 공간. 이런 식으로 용도를 정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할 건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물건을 수납할 적당한 가구가 선택이 되고 동선에 따라서 가구 배치를 해요. 그럼 물건의 자리를 찾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부분 물건만 보고 정리를 하려니까 정리가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정리와 관계된 갈등. 저는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엄마와 자녀의 갈등이 제일 많아요. 자녀 방이 막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머님한테 얘기하지요. 자녀가 어머님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정리하는 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물어봐요.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 얘기하지요. 그냥 어머님 정리하라고 야단치느니 어차피 안 하니까 정리해 주세요. 그럼 어머님들은 버릇이 잘못 들이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이러면 어떡해요? 얘기하지요. 어머니 말은 안 듣지만요. 회사 다니면서 정리 안 돼서 윗사람이 야단치면 나 말 들어요. 이제 얘기하지요. 문제는 어머님은 얘 방이 막 엉망이어서 그걸 보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와서 정리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거는 그냥 걔 방이니까 걔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그러나 걔가 어머님 방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마루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항하시라고. 일단 항상 우리가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 거는 나부터 변화하면 되는데 나는 안 변화하고 너부터 변화하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눈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본인들도 알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자라든가 자녀들이 소중히 하는 건 손대지 말고 정말 일상으로 매일 쓰는 뭐 속옷과 양말 같은 거를 한눈에 보이게 쓰기 편하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여기 하나만 해줘도 정말 감동을 하거든요. 근데 내 거는 안 하면서 당신 거 이거 안 보니까 책 버려, 이거 공부한 지가 언젠데, 그러면 이제 네 거 버려 막 이러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항상 빈집이 넓어 보여요. 그래서 이사할 때 다들 깜짝 놀라요. 야,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어? 그런 다음에 이제 큰 집 가서 채워놓으면은 처음엔 약간 넓거든요. 좀 이따가 보면 다시 물건이 다 채워요. 인간의 마음은 그 공간이 비는 것보다 똑같이 채워놓고 싶어져서 또 잘 안 버려요. 그래서 저는 집이 넓으면은 정리하기에 편하다는 거는 맞아요. 넓으면 넓을수록. 결정적인 거는 집이 넓어지는 속도가 빠르더라도 내가 채우는 속도가 더 빠르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내 물건이 결국은 우리 집이 넓어지는 속도를 따라잡게 돼요. 원장님 말씀, 집이 넓으면 물건을 많이 쌓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자녀들이랑 살다가 애가 독립해서 살게 되면 집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방을 부부용 방으로 꾸미게 되지요. 그건 처음에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결국은 다 차요. 맞아요. 창고가 되죠. 모든 공간은요, 나의 동선에 맞게 물건의 제자리를 찾으면요, 뭐 10평이 넓어져요, 2배가 넓어져요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집이 작아서 정리가 안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물건이 많아서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물건이 많냐면 지금 생애 주기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취미용품 같은 거 말고요, 유동적이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애 주기가 변화함으로써 새로 필요한 물건이 생성이 돼요. 그게 내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동선에. 그런데 이게 지나감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물건이 또 소멸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가줘야 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특
특정한 물건을 두고 이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분들은요, 내가 그거를 끝까지 해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은 이루고자 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공한 집에 꽃병이 있어요. 그건 전 말 안 된다고. 자기가 추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깨끗한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기분이 나쁜 사람 저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면 시간이 모든 게 다 세이브가 되잖아요. 일단 우리 뇌의 용량도 딱 필요한 것만큼만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을 살아요. 더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요, 이것저것 사서요. 얼마 안 되는 거 같지만 모아놓으면 꽤 맞아요. 리모컨을 찾으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리모컨 찾는 데 한 5, 6분 걸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행을 가야 돼요. 여권을 갖다 4시간 동안 찾고 있어요. 그러면 4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또 약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내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찾느라고 짜증이 나고 쓸데없는 것에 부닥쳐서 다치고 뭔가 일을 어떻게 해보려다가 뭔가 일이 꼬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가 살아가야 되는 시간 중에 왠지 나는 짜증나고 의미 없는 시간이 늘어나고 소중한 시간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기분이 더 안 좋아지겠지요. 그 원장님 말씀이 맞는 게 우리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건데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을 물건 찾아 다니면서 낭비하는 시간이요, 자그마치 6년이래요. 근데 사실 6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하게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싶어서 투자한다면 저는 못 이룰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갖는 의미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